법원이 이 자산에 대해서 제일 꼼꼼하게 봐요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제일 처음 시간에 법인 파산 신청서 작성하는 제일 첫 번째 테마, 이 회사의 개요, 현재 영업 상황, 이런 거 적는 거 알려드렸어요. 그 다음번엔 뭐예요? 우리 회사에 빚이 얼마 있는지, 부채를 작성하는 법 알려드렸어요. 이번 시간에는 뭐냐? 우리 회사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,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왜? 이 회사를 처분했을 때 한 10억이 남는다. 근데 빚이 한 20억 있다. 그러면 채권자들이 50%씩 받아갈 수 있잖아요. 그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게 그게 파산 관제인이나 법원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고,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아갈지를 이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고를 하면 그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배당표가 작성돼서 환가된 자산, 이 재산을 나눠주는 거겠죠. 배당을 해주는 거겠죠. 그래서 법원이 이 자산에 대해서 제일 꼼꼼하게 봐요. 요거 작성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1번 비교 자산 현황, 유동 자산이 얼마 있고 비유동 자산이 얼마 있고, 재무상태 표에 있는 이 계정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표에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최근 3년치 플러스 가결산, 이렇게 4개년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어요.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올라갈 때 무형자산이 6천만 원이 증가가 되고, 그 다음 해에도 무형자산이 7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. 이 무형자산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, 대부분 이 무형자산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, 개발비로 썼는데 그거를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해서 이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, 대부분 사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에서 6천 갑자기 늘어나고 7천 늘어났다. 그러면 각주 1 해가지고 무형자산에서 16, 17, 18년도에 1천만 원 1억이 늘어났는데, 이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발비로 썼는데 그거를 무형자산에 계상을 시켜 놓은 거지, 나중에 청산했을 때 가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애저녁에 법원이 야 이거 뭐야 무형자산을 털면은 한 1억 7천 나오나? 이런 어떤 기대 자체를 없애시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파산 관제인이 많은 보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 대표자 신문사항에서 어마어마한 신문 폭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현재 자산 내역, 재무상태 표에서 우리의 자산은 현재 가결산 자료상 이렇다, 이거를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현금성 자산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이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거랑. 그거 왜 다른지. 아니 2021년 가결산 상에는 현금이 2억 있다고 하는데,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그 2억이 통장에 남아있길 다 썼지? 적어주시면 돼요. 2억이나 있었는데 영업비랑 뭐랑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퍼주고 우리는 현재 500만 원밖에 없다,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란 말이에요. 그죠? 매출 채권, 이 매출 채권이 항상 문제가 돼요. 항상 매출 채권에 대한 보정을 내리지 않는 법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왜냐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. 영업이 안 돼서. 근데 왜 매출 채권이 남아있냐는 거예요. 추심을 안 하고. 매출 채권이 3억 이렇게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실제 3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못 받는 돈이다 그러면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.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사성전자한테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성전자 애들이 안 준다, 그래서 망했다, 적어 놓으세요. 이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법원은 상당히 꼼꼼하게 판단을 해요. 이런 식으로 매출채권 목록 이런 식으로 적어 놓지 마시고, 매출채권 목록에 이 회사에서 왜 못 받는지, 아니면 받았는데 표시가 안 돼 있다, 아니면 이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데 실제로 매입 채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상계 예정이다,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재고자산. 재고자산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화장품 회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. 되게 규모가 큰 화장품 회사였어요. 이 화장품 회사에 재고자산이 20억 있었어요. 근데 그 화장품 회사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건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.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회사에 20억 화장품 중에 팔 수 있는 재고는 1억도 안 돼. 그러면 법원에서 야, 이 화장품 회사 이거를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이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. 그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이 회사에 재고자산 20억이 있다. 20억이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판매해봐야 처분 가치가 얼마 안 된다.
이렇게 적어주세요.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는 항상 자산 현황에서 현재 자산의 처분 가치를 별도의 표로 작성해서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걸 다시 적어줘요. 친절해야 되니까. 항상 법원에 친절해야 돼요. 저희가 가끔 특정 지방법원에 내려가면 판사님이 질문을 잘 안 해요. 왜? 여태까지 계속 친절한 파산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특별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. 관제인이랑 또 일을 진행하도록 하시죠라고 하면서 대표자 신문 1분 만에 끝난 경우가 있었거든요. 하여튼 그래요. 이 신청서를 친절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. 부동산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부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적어주시고 현재 뭐 시가가 이런데 뭐 저당권이 얼마가 설정이 돼 있고 뭐 압류가 돼 있고 감류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동차도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뭐 리스나 렌트는 우리 회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돼요. 네, 안 적으셔도 되고 자동차가 만약에 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뭐 장부금액은 얼마인데 청산가치는 얼마다. 요거는 나중에 청산가치 총괄표에서 저희가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는 적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. 그 이외에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덩어리가 큰 것들은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산 총계에서 이 채무자의 재무제표 상에는 자산이 뭐 예컨대 16억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거에 청산 가치를 5억으로 본다. 그러면 왜 그러한 청산 가치가 나왔는지 이 이후에 청산 가치 총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뭐 아래 표에서 상수를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고 이 신청서는 없지만 청산 가치 총괄표를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요번 자산 쪽에서는 말씀을 이것저것 좀 많이 드렸어요. 그럼 마지막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였고 부채가 이랬고 자산이 이런데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를 파산시켜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적어 놔야 되잖아요. 그거 말씀드릴게요. 금방 돌아오겠습니다.